그날 저는 아내가 숨겨둔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식탁 아래 오래된 냄비통 밑 꺼내보니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낯선 이름의 대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엔 제 이름으로 된 보증인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수, 68. 평범한 공기업 직원으로 정년을 마치고 아내 선아와 단둘이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엔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같은 뉴스에 같은 소리를 하며 토닥거리는 지극히 평범한 노년. 우리 부부는 빚 없고 연금 꾸준하고 아이들은 제 갈 길 가는 말하자면 안전한 궤도에 들어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봉투 속 대출서는 3천만 원, 대출인은 아내, 보증인은 나. 서류 날짜를 보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년 전, 그때 작은 아들 진수가 사업을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안해 라고 말하더군요. 3년 전 진수가 힘들다고 했잖아. 당신은 반대했지. 나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고 싶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장을 꺼냈다고? 그땐 급했어. 한두 달만 지나면 갚는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알면 더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들이키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배신에 대한 것이고 허탈함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서로의 숨결과 걸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제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지난 3년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매달 연금 지급일 즈음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혼자 갚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괜찮다, 걱정 말라 하던 그 미소 뒤로 아내는 혼자 두려움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출 금액과 상환 액수가 딱 맞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돈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간 금액 일부는 보험이었습니다. 가입일과 금액이 묘하게 맞물려 있었죠. 서류를 더 들여다보는 순간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명중 설계사. 우리 아파트 옆동 503호.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눴던 그 사람. 여보, 이 사람 알아? 아내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데려왔어. 보증 서류도 그분이 도와줬고 상환에 유리한 보험이라며 가입하라고. 순간 머릿속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가족의 선의와 이웃의 친절 사이로 스며든 낯선 손. 경찰서 경제팀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노년층 대상 보증, 보험 연계 사기. 다만 가족이 개입된 경우엔 더 복잡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진실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며칠 뒤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수님,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형사의 메모엔 김명중 설계사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3건의 유사 신고로 조사를 받았고 그중 2건은 가족, 지인이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과 같은 날짜에 우리 집 주소와 제 주민번호 일부가 외부에서 조회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느릿하게 문을 여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그때 설계사 어디서 만났니?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 형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첫 달 실적만 만들면 이자 부담 줄여주고 매출 나오면 바로 갈아탄다고. 잘 해줄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끌어들였지. 내 도장까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둘 다 망가뜨렸어. 그 순간 분노는 시들고 대신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서로를 속이고 숨기고 깎아내리고 결국 가족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명중 설계사는 고의적 오도와 허위 상담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 서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핵심 책임은 우리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았고 녹취를 남기지 않았고 서로 의논하지 않았고 사인을 쉽게 했다는 사실. 결국 보험 일부는 해지, 손해는 예상보다 컸지만 최악은 면했습니다. 대출은 재조정했고 아들은 본인 명의로 분할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탁 위에 새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안심봉투. 모든 중요 서류의 사본, 계좌 목록, 자동이체 내역, 매달 점검 체크리스트. 우리 가족은 그 봉투를 한 달에 한 번 함께 엽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누우면 가끔 그날의 종이봉투가 떠오릅니다. 식탁 밑에서 꺼내던 그 무게감, 손끝에 느껴지던 종이의 건조함, 숨이 막히던 그 공기. 나는 그날 이후로 두 가지를 잃고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잃은 건 맹목적인 믿음과 편한 일상. 얻은 건 깊은 대화와 조심스러운 지혜.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었어. 당신을, 우리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말자. 봄이 오고 벚꽃이 피고 놀랍게도 우리는 다시 식탁에서 마주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아래엔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식탁 위엔 차분한 찻잔 2개, 안심봉투, 그리고 오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오지 않나요? 계좌 바꿔라, 혜택 준다, 보증 서라. 그런 말들 믿지 마세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가족끼리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사랑이란 이유로 숨기는 순간 가족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쉽게 불안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친절이 달콤하게 들리고 가족의 부탁이 무게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배우는 건 이것입니다. 사랑은 숨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것.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확인의 수고 위에 선다는 것. 그리고 지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밑엔 무엇이 숨어 있나요? 지금 그 봉투를 꺼내 함께 펼쳐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